오늘 할 이야기는 유명한 추리소설의 저자 이야기입니다. 추리소설 작가의 미스테리를 다룬 컨텐츠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애거서 크리스티예요. 아가사 크리스티라고도 합니다. 이 애거서 크리스티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사업가인 아버지와 가정적인 어머니 밑에서 막내딸로 태어나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애거서 크리스티는 후에 자기의 자서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라고 할 만큼 11살 위의 언니와 10살 위인 오빠 밑에서 화목한 집에서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책 읽기를 좀 즐겨 했다고 합니다. 고전소설은 물론 셜록 홈즈 시리즈 등을 읽으면서 추리소설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셜록 홈즈를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40억 부 넘게 팔리면서 성경, 셰익스피어 작품에 이어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추리소설 작가로는 아서 코난 도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크리스티는 또 한 번의 불행을 겪게 되는데 아버지가 크리스티가 11살이던 해에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리고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901년이에요. 그런데 이때 친언니가 마침 결혼을 해서 형부의 도움으로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2년 22살이 된 애거서 크리스티는 댄스 파티에서 장교였던 아치볼드 크리스티와 만나게 됩니다. 성을 보면 약간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이 애거서 크리스티에게는 원래 약혼자가 있었는데 아치볼드의 구애에 파혼을 하고 결혼을 꿈꾸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치볼드는 전쟁에 참전하게 됐고 크리스티는 육군 병원의 자원봉사 간호사로 약국에 근무를 하다가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는 이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서 1916년 독약을 사용해 살인사건을 구상을 하다가 마침내 소설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런던 출판사에서 연이은 거절 끝에 4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한 편집장의 눈에 띄어 소설을 처음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첫 작품은 잘 팔리지 않았지만 연이어서 비밀결사와 골프장 살인사건 등을 출간하고 미스테리 작가로서 추리소설 작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1926년 6월경 6번째 장편이었던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을 출간을 했고 이 작품이 추리소설 역사상 전례 없었던 플롯 트위스트를 선보이면서 대중으로부터 거센 논란을 일으킴과 동시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플롯 트위스트라는 건 반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반전을 준 소설은 없었어. 근데 애거서 크리스티가 거의 금기를 깨다시피 하고 센세이션하게 반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 말이 되냐? 이게 추리소설 내에서 말이 되는 얘기냐? 라는 말이 돌면서 아니 신선하다, 괜찮지 않느냐, 파격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유명세를 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유명한 애거서 크리스티에게는 11일간의 실종이라 불리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한창 잘 나가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었을 즈음 애거서 크리스티의 엄마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친상을 끝내고 유품을 정리할 겸 고향에 내려가서 몇 달 지내던 도중
남편이었던 아치볼드가 10살 연하의 애인과 바람이 나서 크리스티를 찾아와 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이혼해줘 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리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사이라 하더라도 모친상의 남편의 불륜까지 겪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충격은 엄청났겠죠. 크리스티는 남편의 요구를 그냥 묵살했어요.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았고 딱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말도 없었지만 부부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 식욕부진 등에 시달렸는데 이 둘 사이에 있었던 7살짜리 딸 로잘린드 때문에 버텼어요. 자, 그러나 1926년 당시 36살이었던 그녀는 12월 초 밤 10시쯤에 메이드들에게 잠시 드라이브 나갔다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 뒤에 그대로 실종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택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변두리에 차가 덤불 안에 처박힌 채로 차량만이 발견됩니다. 그 차 안에는 당시 입고 나갔던 코트, 가방, 그리고 약간의 화장품과 운전면허증만이 발견됐어요. 이 경찰들은 자살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호수라는 곳, 사일런트 레이크라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왜 여기를 조사했냐면 여기가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 속에서 비슷한 풍경의 호수에서 익사체가 발견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소설에 나왔기 때문에 경찰들은 뭔가 이러한 상황에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에거서 크리스티가 자기 소설이랑 비슷한 곳에서 자살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0여 명의 경찰들이 심해 전문 다이버들까지 동원을 해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를 발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갔죠. 남편에게 우리는 자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치볼드 남편,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자살이요? 그녀는 자살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녀가 잘 알고 있는 독을 사용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럴 동기도, 그럴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여자니까요. 라고 아주 싸늘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살은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 말대로 정말 자살은 아니었던 건지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부터 점점점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겠죠. 남편부터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만큼 당시 기자들도 이 사건에 이거 아주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크리스티 부부의 저택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남편이 죽인 거 아닐까? 라면서.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된 남편 아치볼드 크리스티는 자기 아내의 살인 혐의를 벗고자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 애인이랑 파티에 가 있었어요. 적극 해명을 했는데 이게 더 논란을 낳게 됩니다. 사건 다다음 날 대대적인 수색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타블로이드 신문 1면에 나게 되고 수색 인력 1,5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이게 실종 소식이 점점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 불륜 사실이 알려지고 남편에 대한 추문이 점점 더해지면서 이거 에거서 크리스티의 자작극이다. 남편에 대한 복수다. 아니다. 사실 남편이 애인을 만나려고 에거서 크리스티를 죽인 거다. 라는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점점 거세지자
내무장관이 직접 경찰에 수색 압박을 했고 500여 명이 넘는 경찰, 15,0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심지어 항공기까지 동원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는데 끝내 에거서 크리스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은 실종 관련된 정보에만 100파운드, 현재 가치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거는가 하면 말년에는 오컬트에 빠져 있었던 셜록 홈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이 영매를 고용해서 크리스티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후 그녀가 기차를 탔을 것이라 추리해서 그녀가 내린 역을 유출을 해냈는데 3일 후에 경찰이 그녀를 그 역 근처 마을에서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서 코난 도일이 추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종 11일째 드디어 사건 현장에서 약 400km 떨어진 요크셔 지방의 해로게이트의 스완 호텔에서 그녀가 발견됩니다. 직원이 손님 중 한 명이 에거서 크리스티임을 알아차리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던 건데 발견 당시 직원은 그녀가 묵은 지는 약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고 매우 정상적이며 노래도 부르고 당구도 치고 산책도 즐겼으며 본인의 실종 기사를 읽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텔 체크인 당시에는 자기를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밝히지 않고 케이프타운에서 온 테레사 닐 부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고 해요.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남편 아치볼드 크리스티는 즉시 경찰과 함께 호텔에 도착해서 에거서 크리스티를 딱 만났어요. 그런데 에거서 크리스티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남편을 봤다고 합니다. 누구? 기억이 안 난다는 듯한 에거서 크리스티의 행동에 당황한 남편은 급히 호텔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다음날 아치볼드는 에거서 크리스티를 데리고 자기 저택에 은둔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기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발견을 했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아치볼드는 에거서 크리스티는 완전히 기억을 잃었으며 본인 자신도 모르고 있다. 본인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기자와 대중은 납득하지 않았죠. 그게 말이 되냐? 괜히 말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덮으려는 거 아니냐? 기억 안 나는 척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죠. 이렇게 추궁이 더욱 거세어지자 정신과 의사로부터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진단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진단에 따르면 에거서 크리스티는 집필 과정에서의 과로, 모친의 갑작스러운 죽음, 남편의 불륜 등으로 인한 아주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기억상실증을 발생시켰다는 소견이에요. 이후에 그녀는 상태가 호전되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유망 여류 작가, 유망 여류 추리소설 작가의 미스테리한 실종과 그 속에 숨겨진 부부 갈등, 사랑과 전쟁이라는 소재로 인해 영국 전역은 물론 서구권의 다른 나라들까지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티 부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어요. 자서전에서조차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자기 실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이혼 조정 기간에 딸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는 딸아이를 내팽겨치고 도피한 게 아니다 를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해명한 게 유일합니다. 해명에 대한 내용은 이래요. 밤새 차를 몰던 중
교통사고가 나며 머리를 크게 부딪혔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호텔이었어요. 전 제가 테레사 닐이라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전 제 실종 기사를 실린 신문을 읽고도 그게 저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크리스티 부부는 1928년 합의 이혼을 하게 되고 남편 아치볼드 크리스티는 불륜이었던 여자와 재혼을 했고 에거서 크리스티는 딸 로잘린드의 양육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30년 14살 연하의 고고학자 맥스 멜로윈과 재혼을 했고 집필 활동을 계속해서 추리소설계의 여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당시 에거서 크리스티는 왜 고고학자를 만났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고고학자라면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리고 에거서 크리스티는 전 남편의 성을 바꿔서 에거서 멜로윈으로 출판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미 출판사에서는 에거서 크리스티로 유명하지 에거서 멜로윈이라고 하면 이건 누구야? 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쓰자고 출판사에서 설득을 했고 지금까지 에거서 크리스티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에거서 크리스티가 주장한 모든 내용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신 관련된 질환은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몇몇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 에거서 크리스티는 실종 다음 날 남편 남동생에게 휴양지로 간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백화점에 들러서 다이아 반지의 수리를 맡긴 뒤에 3일 뒤에 다시 찾아갔고 거금의 돈과 함께 입고 있는 옷도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명으로 사용했던 테레사 닐이라는 이름 있죠? 이 닐이라는 성은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낸시 닐의 성이었어요. 정말 기억을 못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거서 크리스티의 열성 팬들은 이걸 사실 에거서 크리스티가 계획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열성 팬이었던 자레드라는 사람은 사건 당시 에거서 크리스티는 남편을 응징하고자 가짜 실종 계획을 짰고 남편을 골려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찾을 줄 알고 이 행선지를 알리는 편지를 보낸 뒤에 하로게이트로 간 거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에거서 크리스티와 11일간의 실종이라는 책까지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아가사라는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기억 상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을 한 걸까요? 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